부모의 마음, 자식의 마음. 이번 장에서는 가족과의 관계를 다루려고 한다. 먼저 자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60대에 접어든 독자라면 삶의 후반기를 준비하며 자녀를 향한 마음가짐을 돌아보면 좋겠다. 간혹 다 커서 성인이 된 자식을 어린아이 키우듯 보살피고 챙기는 부모가 있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80대에 접어든 부모가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 집거하는 50대 자식을 돌보는 8050 문제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삶의 마지막 시기에 여전히 독립하지 못한 중년 자녀를 돌보고 있다니 그야말로 비극이다. 은둔형 외톨이뿐만 아니라 혼인율 감소도 사회적 이슈다. 요즘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생애 미혼율이란 50세까지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데 2020년 자료를 기준으로 일본 남성의 생애 미혼율은 28.3%에 달한다. 남성 10명 중 3명은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산다는 뜻이다. 한국 남성의 생애 미혼율은 2015년에 10.9%였고 2025년 20.7%, 2035년 29.3%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니 부모의 걱정은 점점 깊어만 간다. 물론 자립해서 독신으로 혼자 살며 부모를 잘 부양하는 사람도 있다. 문제는 부모 집에 얹혀 살며 일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의존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 놓인 부모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자식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재산을 최대한 많이 남겨야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늙을수록 돈을 풍족하게 써야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현실에는 자식에게 재산을 남기기 위해 돈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한편 이와 정반대로 지금껏 키워줬으니 이제는 자식으로부터 돌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의지하려는 부모도 적지 않다. 이런 부모들은 애당초 자식과의 관계가 가까운 편이다. 아마 자식도 당연히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서로를 챙기는 마음은 참 아름답지만 이는 비극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자식은 병든 부모를 집에서 직접 돌보기 위해 생업을 포기하기도 한다. 젊을 때 한창 일해서 능력을 키우고 경제적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나이 든 부모를 외면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는 것이다. 심지어는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돌봄을 받아야 할 정도의 나이 많은 자식이 더 늙은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이 둘 다 65세 이상인 상황을 노노게호, 둘 다 75세 이상인 상황을 초노노게호라고 한다. 노인이 노인을 돌본다라는 뜻이다. 이런 표현이 생겨날 정도로 나이 들어서까지 부모를 돌보는 상황이 드물지 않은 것이다. 생업을 포기하고 부모를 돌보는 경우와 늙은 자식이 더 늙은 부모를 돌보는 경우 모두 종국에는 행복이라는 영역의 문제를 유발한다. 효심 깊은 자식이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거나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모두가 불행해지는 것이다. 자식의 인생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 너는 너, 나는 나라고 선을 긋는 태도는
정말 중요하다. 제 자식이 사랑스럽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을까?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라도 내가 평생 먹여 살려야지, 재산을 많이 남겨줘야지 라고 의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또한 반대로 노후에는 자식에게 의지하며 살아야지, 그러려면 서로 다투지 말고 잘 지내야 해 라는 생각도 고이 접어두자. 자식과 자신을 분리하지 못하면 어느새 종속당하게 된다. 서로 눈치만 보며 불편해하다가 관계가 틀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자식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여기서 독립을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부모는 자식에게서 독립해 오로지 본인의 행복만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 적당히 선을 긋고 당신의 재산과 시간은 오롯이 당신의 행복을 위해 써야 한다. 자식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생활이 불안정하거나 우울증을 앓고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해도 절대 부모가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이럴 땐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오랜 세월 성실히 세금을 내지 않았는가? 그 세금으로 사회는 안전망을 구축해 놓았다. 그러니 집안 사정이라며 자식을 위해 무리하게 희생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안타까워하며 마음을 쓰는 것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나 몰라라 하며 자식에게 쓰는 마음까지 걷어들이라는 것이 아니다. 대신 해결해 주려는 자세를 바꾸라는 것이다. 당신이 마음가짐을 바꿔야 결과적으로 자식을 자립하도록 이끌 수 있고 훗날 나이 든 자식이 늙고 병든 자식을 돌보며 함께 불행해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때때로 자녀에게 기대도 괜찮다. 자식에게 절대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모도 있다. 고령의 부모가 몸이 아픈데도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고 돈을 아끼려고 요양원에도 들어가지 않으며 버티다가 결국 고독사하는 마음 아픈 경우도 가끔 보인다. 독자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다. 치매에 걸리거나 노환이 와서 거동이 힘들어진 고령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민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홀로 감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그렇게 나쁘고 부끄러운 일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당장 마음을 고쳐먹자. 자기 심리학을 주창한 미국 심리학자 하인츠 코엇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의존적인 생물이며 타인에게 의지하려는 인간의 성향은 자연스러운 진화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신분석학자 도이 다케오도 서로 의지하고 기대려는 일본인 특유의 정서 아마에를 내세우며 비슷한 주장을 했다. 그는 일본 사회의 심층에 아마에의 구조가 깔려 있어 사람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당신이 식사 중에 맥주가 마시고 싶어졌다고 치자. 맥주병을 향해 손을 뻗어보지만 너무 멀어서 닿지 않는다. 이때 누군가 내 잔에 맥주를 채워주면 좋겠다라고 바라거나 누군가 따라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릴 것이다. 도이 다케오는 이런 생각과 자세야말로 생존에 필요한 태도이자 능력이라고 했다. 코엇도 다른 이에게 의존할 때는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며 도움을 주는 상대방도 만족감과 자기애를 느끼기에 서로 기브앤테이크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상호 의존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 A가 성적이 좋지 않은 B에게 자기 노트를 빌려줬다고 하자.
제3자의 눈에는 B가 A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A는 B로부터 너는 정말 좋은 친구구나 라는 말을 듣고 만족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누군가가 기댈 수 있도록 든든한 존재가 되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다. 코엇의 이론에 비춰보면 도움이 필요한 약자가 타인에게 의지하거나 신세를 지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면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감정과 유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니 간혹 적적할 때는 자식에게 기대도 괜찮다. 오랜만에 연락해 안부를 묻는 것은 어떨까? 마음의 짐은 내려놓자. 나이 든 부모가 전혀 아픈 티를 내지 않다가 갑자기 고독사하면 자식들은 평생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게 될 것이다. 옛말에 효도하려고 하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더라 라고 했다. 하지만 요즘은 효도하려고 하니 부모님이 노쇠의 병상에 누워 계시더라 라는 표현이 더 맞다. 그러니 힘들 때는 자식에게 적당히 기대자. 괜히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효도할 기회도 주고 부모와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욕구도 채워줄 수 있다. 나아가 병상에 누워있는 부모를 돌봐야 하는 짐을 지우지 않는 일이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지 않아야 자식들의 원망도 받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과 못하는 일이 나뉜다. 하기 힘든 일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도움을 요청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편안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다. 남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고 도움받는 일이 어색한가? 지금까지 베푼 만큼 돌려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앞서 살펴본 기브앤테이크를 떠올려 보면 좋겠다. 받는 연금액이 적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젊었을 때 착실히 낸 세금을 돌려받는 중이라고 생각하자. 자식에게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까지 키워준 만큼 이 정도 소소한 도움은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자. 전혀 뻔뻔한 생각이 아니다. 은혜를 베풀었으니 갚으라고 생색을 내라는 말이 아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살아도 된다는 말이다. 심리적 여유가 생기면 주변 사람들에게 상냥해진다. 당신이 뿜어내는 긍정 에너지가 주변으로 퍼져 모두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60세가 되면 마음가짐을 조금만 바꿔보자. 단언컨대 얻는 것은 있어도 절대 잃을 것은 없다. 부모의 마음, 자식의 마음. 이번 장에서는 가족과의 관계를 다루려고 한다. 먼저 자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60대에 접어든 독자라면 삶의 후반기를 준비하며 자녀를 향한 마음가짐을 돌아보면 좋겠다. 간혹 다 커서 성인이 된 자식을 어린아이 키우듯 보살피고 챙기는 부모가 있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80대에 접어든 부모가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 집거하는 50대 자식을 돌보는 8050 문제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삶의 마지막 시기에 여전히 독립하지 못한 중년 자녀를 돌보고 있다니 그야말로 비극이다. 은둔형 외톨이뿐만 아니라 혼인율 감소도 사회적 이슈다. 요즘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생애 미혼율이란 50세까지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데 2020년 자료를 기준으로 일본 남성의 생애 미혼율은 28.3%에 달한다.
남성 10명 중 3명은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산다는 뜻이다. 한국 남성의 생애 미혼율은 2015년에 10.9%였고 2025년 20.7%, 2035년 29.3%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니 부모의 걱정은 점점 깊어만 간다. 물론 자립해서 독신으로 혼자 살며 부모를 잘 부양하는 사람도 있다. 문제는 부모 집에 얹혀 살며 일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의존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 놓인 부모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자식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재산을 최대한 많이 남겨야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늙을수록 돈을 풍족하게 써야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현실에는 자식에게 재산을 남기기 위해 돈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한편 이와 정반대로 지금껏 키워줬으니 이제는 자식으로부터 돌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의지하려는 부모도 적지 않다. 이런 부모들은 애당초 자식과의 관계가 가까운 편이다. 아마 자식도 당연히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서로를 챙기는 마음은 참 아름답지만 이는 비극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자식은 병든 부모를 집에서 직접 돌보기 위해 생업을 포기하기도 한다. 젊을 때 한창 일해서 능력을 키우고 경제적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나이 든 부모를 외면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는 것이다. 심지어는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돌봄을 받아야 할 정도의 나이 많은 자식이 더 늙은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이 둘 다 65세 이상인 상황을 노노게호, 둘 다 75세 이상인 상황을 초노노게호라고 한다. 노인이 노인을 돌본다라는 뜻이다. 이런 표현이 생겨날 정도로 나이 들어서까지 부모를 돌보는 상황이 드물지 않은 것이다. 생업을 포기하고 부모를 돌보는 경우와 늙은 자식이 더 늙은 부모를 돌보는 경우 모두 종국에는 행복이라는 영역의 문제를 유발한다. 효심 깊은 자식이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거나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모두가 불행해지는 것이다. 자식의 인생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 너는 너, 나는 나라고 선을 긋는 태도는 정말 중요하다. 제 자식이 사랑스럽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을까?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라도 내가 평생 먹여 살려야지, 재산을 많이 남겨줘야지 라고 의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또한 반대로 노후에는 자식에게 의지하며 살아야지, 그러려면 서로 다투지 말고 잘 지내야 해 라는 생각도 고이 접어두자. 자식과 자신을 분리하지 못하면 어느새 종속당하게 된다. 서로 눈치만 보며 불편해하다가 관계가 틀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자식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여기서 독립을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부모는 자식에게서 독립해 오로지 본인의 행복만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 적당히 선을 긋고 당신의 재산과 시간은 오롯이 당신의 행복을 위해 써야 한다. 자식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생활이 불안정하거나 우울증을 앓고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해도 절대 부모가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이럴 땐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오랜 세월 성실히 세금을 내지 않았는가? 그 세금으로 사회는 안전망을 구축해 놓았다. 그러니 집안 사정이라며 자식을 위해 무리하게 희생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안타까워하며 마음을 쓰는 것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나 몰라라 하며 자식에게 쓰는 마음까지 걷어들이라는 것이 아니다. 대신 해결해 주려는 자세를 바꾸라는 것이다. 당신이 마음가짐을 바꿔야 결과적으로 자식을 자립하도록 이끌 수 있고 훗날 나이 든 자식이 늙고 병든 자식을 돌보며 함께 불행해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때때로 자녀에게 기대도 괜찮다. 자식에게 절대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모도 있다. 고령의 부모가 몸이 아픈데도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고 돈을 아끼려고 요양원에도 들어가지 않으며 버티다가 결국 고독 쌓는 마음 아픈 경우도 가끔 보인다. 독자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다. 치매에 걸리거나 노환이 와서 거동이 힘들어진 고령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민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홀로 감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그렇게 나쁘고 부끄러운 일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당장 마음을 고쳐먹자. 자기 심리학을 주창한 미국 심리학자 하인츠 코엇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의존적인 생물이며 타인에게 의지하려는 인간의 성향은 자연스러운 진화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신분석학자 도이 다케오도 서로 의지하고 기대려는 일본인 특유의 정서 아마에를 내세우며 비슷한 주장을 했다. 그는 일본 사회의 심층에 아마에의 구조가 깔려 있어 사람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당신이 식사 중에 맥주가 마시고 싶어졌다고 치자. 맥주병을 향해 손을 뻗어보지만 너무 멀어서 닿지 않는다. 이때 누군가 내 잔에 맥주를 채워주면 좋겠다라고 바라거나 누군가 따라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릴 것이다. 도이 다케오는 이런 생각과 자세야말로 생존에 필요한 태도이자 능력이라고 했다. 코엇도 다른 이에게 의존할 때는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며 도움을 주는 상대방도 만족감과 자기애를 느끼기에 서로 기브앤테이크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상호 의존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 A가 성적이 좋지 않은 B에게 자기 노트를 빌려줬다고 하자. 제3자의 눈에는 B가 A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A는 B로부터 너는 정말 좋은 친구구나 라는 말을 듣고 만족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누군가가 기댈 수 있도록 든든한 존재가 되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다. 코엇의 이론에 비춰보면 도움이 필요한 약자가 타인에게 의지하거나 신세를 지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면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감정과 유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니 간혹 적적할 때는 자식에게 기대도 괜찮다. 오랜만에 연락해 안부를 묻는 것은 어떨까? 마음의 짐은 내려놓자. 나이든 부모가 전혀 아픈 티를 내지 않다가 갑자기 고독사하면 자식들은 평생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게 될 것이다. 옛말에 효도하려고 하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더라 라고 했다. 하지만 요즘은 효도하려고 하니 부모님이 노쇠의 병상에 누워 계시더라 라는 표현이 더 맞다. 그러니 힘들 때는 자식에게 적당히 기대자. 괜히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효도할 기회도 주고 부모와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욕구도 채워줄 수 있다. 나아가 병상에 누워있는 부모를 돌봐야 하는 짐을 지우지 않는 일이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지 않아야 자식들의 원망도 받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과 못하는 일이 나뉜다. 하기 힘든 일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도움을 요청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편안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다. 남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고 도움받는 일이 어색한가? 지금까지 베푼 만큼 돌려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앞서 살펴본 기브앤테이크를 떠올려 보면 좋겠다. 받는 연금액이 적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젊었을 때 착실히 낸 세금을 돌려받는 중이라고 생각하자. 자식에게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까지 키워준 만큼 이 정도 소소한 도움은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자. 전혀 뻔뻔한 생각이 아니다. 은혜를 베풀었으니 갚으라고 생색을 내라는 말이 아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살아도 된다는 말이다. 심리적 여유가 생기면 주변 사람들에게 상냥해진다. 당신이 뿜어내는 긍정 에너지가 주변으로 퍼져 모두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60세가 되면 마음가짐을 조금만 바꿔보자. 단언컨대 얻는 것은 있어도 절대 잃을 것은 없다.